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 벌써 5만 명에 다다랐는데요. 많은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성장하고 있는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꾸준히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5월달, 6월달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AI 자료집입니다. 이제 곧 G7에서 AI에 대한 규제, 그 정확히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새로운 AI 제품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우리가 수익을 봐야겠죠. 다양한 관련된 종목들 제가 총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하나로 만들어 놨으니까 무료 자료집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아직 못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려 놨으니까 많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와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영상은 무엇이냐? 주제는 삼성전자 이때부터 사세요.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삼성전자를 항상 분석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지만 감히 우리가 삼성전자를 예측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흐름을 100% 알 수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만 빨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영상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상승할 수 있을지 그 타이밍을 엿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내가 직접 삼성전자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야 전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빼놓을 수 없을 만한 주제니까요.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은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아셔야 되니까 정리된 내용을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삼성전자가 상승할지, 현재 삼성전자는 어떤 문제에 닥쳐 있는지,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 삼성전자가 주로 맡고 있는 반도체 생산을 누가 한다라고 뛰어들었냐면 유럽도 하겠다라고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유럽연합도 미국처럼 62조 원 투입 반도체법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럽에서 다뤄지는 반도체 연구, 생산 등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웠고요. 현재 유럽연합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9% 수준인데 이것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특히나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외부 의존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국가가 중국이었죠. 중국이 영국의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다양한 업자나 기술자들을 영입해 와가지고 특히나 화웨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반도체 수출을 많이 이뤄냈죠. 이런 의존도를 이제는 지금은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흐름에 한국에게도 러브콜이 왔는데요. 실제 유럽의 시장 규모는 20%인데 반해서 생산량 자체가 8.5%밖에 안 돼서 지금 한 10% 정도 늘리려고 하는 가운데 자신의 능력으로 2030년도까지 정말 단기간이요.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7년 반밖에 안 남았죠. 6년 반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 혼자만으로는 사실상 이런 목표를 이루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한국 기업들이죠. 유럽 국가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 유치를 위해서 러브콜을 던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에 유럽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가서 공장을 짓는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죠. 유럽에 이미 생산 시설이 진출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국과 상황이 매우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 짓는 것은 좀 고민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소재라든가 그러니까 반도체를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고 다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에 필요한 물 그리고 전기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들을 다양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을 만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게 좀 잘 돼 있겠죠.
그래서 진출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삼성의 고민이 굉장히 커지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대한민국도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직전 정권과는 좀 다르게 국내에 반도체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계속해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 협력의 가장 큰 기회를 모으는 분야는 바로 반도체인데요. 일본은 지난 3월에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했고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반도체 생산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거죠. 그냥 한국에 남아 있는 게 추가적으로 유럽에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안 그래도 적자가 난다 만다 이런 굉장히 많은 이윤이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주력 매출인 디램 가격이 다지까지 바닥을 완벽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더 악화, 증권과 2분기 영업이익 2,700억대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작년도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반도체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디램 반도체 지금 이제 8기가 기준 현재 지금 2020년도 4월까지 최저가를 한번 찍었고요. 현재는 한번 반등하는가 싶고 코로나 시대 때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지금 2021년도, 2022년도를 지나서 2023년도 현재 굉장히 최저가까지 거의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떨어진 가격이 영향을 언제까지 이번 2분기까지 정확히 표현하면은 4월부터 6월까지는 영향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실제 보통 4월에서 6월까지의 실적 발표가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7, 8월까지는 좀 불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최저 실적을 기록했을 때 주가는 저가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자세한 전망을 한번 보면요. 올해 2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디램 가격이 1분기 대비해서 13에서 18%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이 8에서 1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디램 가격도 낸드 플래시 가격도 전부 다 하락입니다. 감산 효과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감상 효과는 이르면 3분기부터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저가를 딛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빠르면 3분기부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감산하면 괜찮지 않냐라고 봤더니 웨이퍼 투입해서 메모리 칩 생산까지 대략 3개월 정도의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3에서 6개월 후에 나타나서 사실 다시 한 번에 반도체 가격 반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아마 3월 달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바닥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진 않겠죠. 그러면 도대체 바닥을 잡는 건 3분기쯤일 것 같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매출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올라갈 만한 타이밍은 언제일까 고민이 됩니다. 그 고민이 되는 이 시즌에 저는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다음 준비하고 있는 삼성의 먹거리입니다. 삼성하고 SK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겠죠. 반도체 가격 하락 해법은 바로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지금은 DDR4 R4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DR4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DDR5 버전 4에서 버전 5로 현재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DDR4 정도의 연산 능력, 계산 능력 가지고 웬만한 전자기기들이 돌아가지만 나중에 찾아오게 될 새로운 AI 시대라든가
메타버스 시대에는 아마 DDR5가 주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따라 DDR5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이 삼성의 매출 전략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폭증하는 그림을 그려가겠죠. 실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삼성이 개발한 차세대 D램 지금 DDR5X 모길레라는 내용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속도 검증을 바탕으로 향후 차세대 저전력 D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퀄컴 모바일 플랫폼의 협력을 바탕으로 모바일 제품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모바일 제품 핸드폰이죠. 메타버스, 오토모티브, 그리고 게임, AR하고 VR, 그리고 고성능 PC, 그리고 AI 인공지능 등 저전력 D램의 시장 응용처를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력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건 AI 인공지능하고 모바일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긍정적일 것 같았으나 막상 까봤더니 아직까지 메타버스를 구현하기에는 기술력이 많이 부족해서 다음 모바일 현재 5G에서 6G로 넘어가고 있죠. 아마 이 6G가 위성 통신을 통해서 6G를 구현하는 걸 삼성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미국 기업하고 우주 기업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당 반도체를 많이 생산해서 보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눈앞에는 AI 인공지능에 사용될 수 있을 만한 뭐 GPU가 메인이고 아마 GPU를 도와주는 램에 바로 삼성전자의 램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저는 6G 같은 경우에는 구현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급되는 데까지. 보통 6G가 빠르게 보급되려면 통신사들이 또 돈이 좀 많아야 되는데 요즘 알뜰폰 하게 되면서 통신사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한국 사람들이 이제 통신비 막 10만 원씩 내고 살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통신사들이 다음 투자에 대해 6G 장비를 많이 발주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보급이 좀 미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정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AI 제품을 선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G7에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모이는 거죠. 중국을 제외한 G7 회의에서 AI 활용 5대 원칙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부분을 주도적으로 일본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규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단순히 보면 안 좋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 정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사실 고민해야 될 거지. 사실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주면 땡큐예요. 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새로운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AI 제품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아마 이번 5월 말에 있는 이 G7 회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번에 그 지분을 많이 매수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게 M&A를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실제 지분도 15% 조금 적게 14점 몇 퍼센트 지금 이제 사놨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내 자율주행 서빙 로봇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이번 연내에 내놓는 이유가 이 다양한 규제나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관련된 이슈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도 다양한 반도체 칩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 반도체 스마트폰에서도 돌파구를 찾습니다. 이번에 지금 실적 다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핸드폰 잘 팔아가지고 그나마 매출 실적 잘 메꿨죠. 이번에 갤럭시 23, DDR5 핸드폰에도 DDR5가 탑재될 만한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DDR5로 반도체로 다음 탈출구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AI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생산되고 매출까지 적용되는데 빨라봤자 3분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조금씩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완전 저점을 생각하신다면 3분기쯤을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점을 확인하고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4분기까지 정도, 정확하게 뭐 기간으로 치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저점 구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가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삼성전자 최근에 많은 반도체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삼성의 지금 이상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삼성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고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완전 장기적인 전망을 하나 더 설명드리면, 최근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선 건데요.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가 나오기도 했었죠. 결국 이 미국, 한국, 일본하고 타이완이 손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특히나 왜 견제하느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넘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 확장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나 여기서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전쟁 뭐로 하는지 아세요? 드론, 로봇으로 합니다. 모든 것들의 반도체, 모든 무기들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즉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국가는요, 동시에 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쟁력이 이 반도체에서 나오게 되는, 전 세계 패권이 반도체를 누가 잘 생산해서 탑재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반도체 생산을 가장 열심히 하는 한국하고 타이완, 이 대만이죠. 대만에 있는 TSMC 중에 누굴 넘보고 있냐면 타이완을 넘보고 있습니다. 대만을 넘보고 있어요. 과거에 원래 대만은 중국 땅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 특히나 대만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쉽습니다. 대만에 이 다양한 반도체가 자신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첨단 스스로 자립하는 데에는 중국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 대만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괴롭히게 되면요, 이 대만에 있는 TSMC가 제대로 된 반도체 생산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안 터질 것 같았는데 결국 터졌잖아요. 뭐 전쟁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기업들은 그런 리스크를 단 1%라도 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양한 기업들은 누구에게 반도체 생산을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TSMC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게 반도체 생산을 맡기는 게 사실 가장 리스크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TSMC가 요즘 대만 본토 안에서 생산을 늘리기보다는 이 독일이라든가 미국 본토라든가 반도체 공장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공장을 해외에 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도 이 대만 내에서 반도체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게 불안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있는 대만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사용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TSMC가 미국에 만든 반도체 공장에서 자신들의 반도체를 공급받길 원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구조를 보시다시피 타이완, 삼성전자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TSMC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TSMC를 잠깐 매수했다가 전량 매도해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하고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TSMC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유일한 수혜 국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는 이 한국, 일본하고 같이 소재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매력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것들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삼성전자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까지도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고 잘 버티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은 감산을 선언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다시 생산치를 늘리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업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삼성의 가치는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더 빛을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투자를 이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3월달, 4월달 시장의 저점이 한번 올 거라고 봅니다. 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꾸준한 영상을 통해서 시황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면서 많은 것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5월에서 6월 달은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G7에서 열리는 AI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해당 이슈에 따라서 AI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무료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죠. 무료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곳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공개해드리고 있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고요. 앱 스토어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접속하셔서 바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면 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처음 나오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검색하시면 되죠. 바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고 바로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 설치 버튼이 누르시고 가능하실 것 같고요. 무료 설치를 완료하고 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해당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무료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총 3가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료 급등 1일 추천주 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고요. 아침 시황을 통해서 시장의 저점 타이밍 그리고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될 고점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테마주, 정리 자료 이런 AI 무료 자료집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로 아이디만 잘 만드시면 여러분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은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아무거나 여러분에게 클릭하시면 아마 로그인하라고 아마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로그인하세요 라고 이런 창이 뜰 건데요. 이 로그인 창이 뜨면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가입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맨 상단에 이용약관 동의 맨 위에 거 클릭하시면 전부 다 체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가입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해당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핸드폰 번호 없이도 다 이 아이디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각자 쓰시는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골뱅이 네이버.com. 가끔 이걸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골뱅이 네이버.com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각자 쓰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네이버.com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뭐 1, 2, 3, 4, 5로 이런 거 설정하셔도 됩니다. 쉽게 설정하시고 그리고 성함 적으시는데 성함 안 적으셔도 돼요. 아무거나 적으셔도 가나다라마바사 이런 거 적어도 되니까 여러분들께 아무거나 적으시고 하셔서 아이디 무료 만드시고 접속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무료 급등 추천주 1일 추천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의 추천주 내일자 말씀드린 종목 올려드렸죠. 이런 다양한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전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황 이게 처음 투자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거 매일 보면 좋습니다. 이런 시황들 그리고 포착 자료들 다양한 포착 자료들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추천주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23년도 여기 보시면 급등 추천주에 접속하셔서 무료 AI 자료집은 2023년도 2배 급등 자료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의 2번째 공지글이에요.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맨 아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만한 3개의 자료집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위에 있는 무료 자료집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삼성전자와 관련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번 올라오실 때마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